지금 당장 나가거라! 눈보라 속에서 며느리가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노인은 짐승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한 소녀의 운명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얼굴의 사람들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의 깊은 산골, 그곳에서 천년의 세월을 품고 고고하게 이어져 온 명문사족, 최씨 가문에 얽힌 비극과 숭고한 희생, 그리고 낯선 운명 속에서 놀라운 변모를 이뤄내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여인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단단하고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강원도 봉정산의 깊고 푸른 자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최씨 고택이 마치 산골의 심장부처럼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묵직한 기와 지붕은 오랜 비바람을 견뎌낸 굳건함을 자랑하고 낡았지만 잘 다듬어진 나무 기둥에서는 은은한 향이 배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대대로 나라의 충절을 다하며 학문을 숭상하고 예절을 귀하게 여겨온 이 가문은 바깥 세상의 혼란스러운 풍파와는 멀리 떨어진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고 고즈넉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새벽녘에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고요를 깨우고 저녁에는 은은한 등불이 고택의 아름다운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번져나가는 곳이었죠. 이 모든 고요하고 엄격한 삶의 중심에는 가문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수장, 최도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최도겸은 58살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은 허리와 마치 꿰뚫어 볼 듯 강직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가문을 지켜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만큼 깊은 지혜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때로는 냉혹해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가문에 대한 누구보다 강한 책임감과 불의를 결코 참지 못하는 뜨거운 정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로 깊어진 눈매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했죠. 고택의 모든 이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제히 꼼짝 못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고택의 뿌리이자 기둥이었습니다.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살랑이는 바람이 나뭇가지 끝을 간지럽히던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최씨 고택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갓 시집온 어린 며느리 서연아가 그 위험 있는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겨우 17살이 된 어린 신부는 낡았지만 정갈한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중인 집안 출신으로 갑자기 맞닥뜨린 낯선 명문가의 거대하고 엄숙한 분위기 앞에서 마치 작은 새처럼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어요. 흙먼지 낀 집신을 신은 그녀의 발걸음은 고택에 잘 다져진 마당 위에서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과 함께 아직대 묻지 않은 순진무구한 빛이 동시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풍겨오는 생소한 향내와
고택 특유의 차분하고도 엄숙한 공기에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서연아는 시부모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낯선 이들 앞에서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어요. 머리 위에 얹힌 족두리가 무겁게 느껴졌고 비단 옷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조용히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인 연아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이리 시집왔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린 연아는 숨을 죽인 채 최도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최도겸은 말없이 앉아 그런 연아를 무심한 듯 그러나 무언가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묵묵히 내려다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래된 그림을 감상하듯 연아의 존재를 훑어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연아는 그 침묵 속에서 마치 심장이 바싹 조여오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에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을 것이다.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 안으로 들어가 쉬거라. 최도겸의 목소리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차가운 음색 속에는 듣는 이만이 겨우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미묘한 온기가 분명히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시냇물처럼요. 연아는 그의 말에 얼굴을 들었지만 최도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단정할 뿐이었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한숨을 속으로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아는 최 씨 고택에서 홀로 신방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붉은 이불과 화려한 자수품들로 가득 찬 방은 역설적으로 더욱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될 최유는 혼례 직후 갑작스레 한양으로 불려갔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연아는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본 그날 너무나도 짧았던 순간 스쳐 지나간 그림자 같은 모습만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을 뿐이었죠. 홀로 남겨진 연아는 낯설고 고단한 시집살이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명문가의 깐깐하고 엄격한 법도와 고된 일상은 어린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물을 깃고 무거운 절구질을 해야 했으며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가문의 규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차가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고택의 모든 이들이 잠들어 고요만이 맴도는 시간, 최도겸의 서재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스르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늦도록 붓을 쥐고 서책을 살피던 그는 잠시 뻐근한 목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산골의 정적을 깨고 매서운 겨울 바람이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삭풍은 창틈으로 스며들어 희미한 등잔불마저 일렁이게 했고 묵직한 한숨이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깊어진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최 씨 가문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예감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평화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아침, 최 씨 고택에는 여전히 고요가 감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금방이라도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북풍이 매섭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고택의 낡은 대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싸늘한 공기 속에서 모두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양에서 급히 달려온 파발꾼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전달된 소식은 차갑고도 잔인했어요. 땀으로 축축한 옷차림의 파발꾼이 최도겸에게 전한 내용은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최도겸 가문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택의 평온을 베어버렸어요. 날벼락 같은 소식에 고택 전체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신음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부터 굳게 닫힌 사랑채 문은 침묵 속에서 공포를 더욱 키웠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빛만이 안에서 벌어지는 절박한 상황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가문이 멸문의 위기에 처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고택 안의 젊은 종손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가 가시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어요. 이제껏 누려왔던 명성과 안락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망연자실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한양으로 갔던 최윤 도련님의 소식이었죠. 이미 병으로 죽었거나 혹은 영모의 일파로 몰려 행방불명이라는 암울한 소식. 이 소식에 서연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이 아득해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이명 소리만이 가득했어요. 겨우 지탱하던 정신줄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윤 도련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제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어요.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이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겨우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 이제 겨우 며칠인데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걸까요? 윤 도련님은 제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없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서연아를 보며 최도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단단한 돌멩이 같았지만 그 위로 흐르는 핏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고뇌가 역력했어요. 그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탁자 위에는 먼지 쌓인 서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책들 속에서 가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최도겸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서책들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으나 이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가문을 살릴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깊이 엮여버린 실타래 같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그는 텅 빈 허공을 응시했어요. 그러나 단 한 명,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며느리만은 살릴 수 있다. 순진한 그녀는 최 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이 피바람 속에서 그녀만은 지켜야 해. 그의 마음 속에서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최도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앙상한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며느리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잃은 아비로서 그리고 멸문 위기에 처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결연한 얼굴로 무거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는 사랑채 문방 차가운 돛돌 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고택안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웅성거림과 함께 북풍 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윤 도련님 제발 무사해야 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내 사랑채 문이 열리고 최도겸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어요. 최도겸은 밖에서 애타게 그를 기다리던 서연아를 향해 짧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가 내린 결정의 무게만큼이나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연아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시도 잊지 말고 명심하거라. 너는 이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그의 말은 마치 서늘한 바람처럼 서연아의 심장을 파고들었어요. 그의 뜻밖의 말에 서연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가혹한 운명 속에서 최도겸은 과연 어떤 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린 며느리 서연아의 위태로운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앞날은 안개석처럼 알 수 없는 미지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도겸의 싸늘한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서연아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고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가득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고 단호했으며 어떤 감정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는 말없이 그를 올려다봤지만 최도겸은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사랑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택 전체를 휘감은 적막감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뼈아프게 서연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숨막히는 침묵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것 같았어요.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맹렬한 눈보라가 유리창을 후려치며 거센 포유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매서운 추위는 이미 얼어붙은 서연아의 마음을 더욱 사정없이 옥죄는 것 같았고 그녀의 작은 몸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왜 저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서연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시아버지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참아냈습니다. 온몸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불안한 적막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짧은 순간이 서연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최도겸이 사랑채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그의 어깨는 마치 천근의 짐을 짊어진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아는 순간적으로 포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달아빠진 한복 두어 벌과 겨우 몇 입 되지 않는 엽전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최도겸은 그 보따리를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서연아에게 툭 던지며 거칠고 매몰찬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은 서연아의 귓가를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거라. 내일부터는 너는 이 최 씨 가문의 며느리도 아니고 이 집안의 사람도 아니란다. 감히 우리 집안의 문지방을 다시는 넘지 마세요. 서연아는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 조각과 쨍그랑거리는 엽전 소리가 그녀의 멍한 의식 속을 울렸어요. 시아버지의 잔인하고 가혹한 말에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요동쳤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고 그제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서연아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필사적으로 최도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시아버님, 시아버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가 무엇을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내치시는 겁니까? 서연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은 최도겸의 도포 자락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눈빛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최도겸은 끝내 냉정한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굳은 그의 손길이 서연아의 여린 손을 뿌리치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서연아는 보지 못했습니다. 매정하게 등 돌린 시아버지의 뒷모습은 서연아에게 마치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고 가슴을 찢는 듯한 배신감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 한꺼번에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시아버님.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이 매서운 밤에 저더러 대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소첩은 정말로 갈 곳이 없습니다. 서연아는 설움에 복받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하염없이 들썩였고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택의 정막을 찝고 눈보라 소리와 뒤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서운 밤바람이 고택의 육중한 대문을 삐걱거리며 활짝 열어젖혔고 거친 눈보라가 쉴 새 없이 연화의 작은 몸을 사정없이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차가운 바람에 금세 식어버렸어요. 최도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까봐 혹은 연화의 슬픈 눈을 마주할까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아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그토록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택의 대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자국조차 금세 눈에 덮여 사라지는 새하얀 눈보라 속으로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서서히, 너무나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이 매서운 밤,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서연아는 대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그녀의 앞날은 마치 짙은 어둠 속의 미로처럼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을 최서연아는 한없이 헤매었습니다. 최 씨 고택의 굳게 닫힌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며 그녀의 발걸음은 갈 곳을 잃고 눈밭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은 벌써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뼈를 애는 듯한 칼바람은 최서연아의 얇은 옥색 저고리 깃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죠.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고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쫓겨난 비극적인 상황은 온몸을 고통으로 뒤덮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잔인한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나요?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지만 차마 절규는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목구멍을 찢을 듯이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 최도겸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과 배신감은 그녀의 차가운 몸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매서운 바람에 눈물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대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최서연아는 결국 차가운 눈밭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몸의 온기는 이미 오래전에 증발해버렸고 손끝과 발끝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눈앞은 뿌옇게 흐려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따스했던 남편 최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환영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의 미소에 최서연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차가운 공기에 얼어붙어 볼을 타고 흘러내리지 못했습니다. 윤남군님, 제가 이제 당신 곁으로 가는 건가요? 슬픔과 비탄 속에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빛나는 작은 불빛 하나가 그녀의 희미한 시야에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혼을 끌어당기는 듯 작고 아련한 그 불빛은 최서연아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온몸의 기운을 쥐어짜내 차가운 눈밭을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 불빛만이 유일한 삶의 이정표였으니까요. 간신히 다다른 곳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우거진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주황색 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최서연아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습니다. 안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는 정겨운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고 벽난로에는
작은 불씨가 춤을 추듯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서연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벽난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얼어붙어 감각이 없던 손을 조심스럽게 불에 쬐자 시리고 아팠던 손끝에 서서히 피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어진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아파왔지만 그 아픔조차도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따뜻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녀의 굳어있던 표정에는 아주 미세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 작은 불빛은 최서연아의 마음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기적처럼 되살리는 듯 했습니다. 매몰찬 시아버지 최도겸의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이 가라앉았던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는 오기 같은 것이 맹렬하게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어요. 저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고통이든 이겨낼 겁니다. 최서연아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처지였지만 그녀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한 열망과 함께 이 끔찍한 운명에 꺾이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는 조용히 오두막 한편에 놓인 낡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예물로 받았던 몇 잎의 엽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닳고 다른 엽전들을 차례로 세어보며 최서연아는 새로운 삶을 위한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지, 과연 이 작은 불씨가 그녀의 앞날을 밝혀줄 수 있을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불안에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살아남아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최서연아는 뻐근한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낯선 공간의 퀴퀴한 나무 냄새와 희미한 장작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을 비비며 가늘게 떴을 때 흐릿한 시야 속에 작은 오두막의 윤곽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최서연아가 누워있던 자리 옆에 작은 화로 속 불씨는 따뜻한 온기를 조용히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이며 그녀의 온몸에 스며들었던 냉기가 거짓말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최서연아의 시선은 오두막 한편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구석에 놓인 낡은 보자기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어제 최도겸이 자신에게 마치 돌멩이를 던지듯 차갑게 건넸던 바로 그 보따리였죠. 그날 밤 최 씨 고택의 문이 닫히던 순간의 싸늘한 공기, 그리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던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 했던 응어리진 울분과 절망적인 슬픔이 마치 쓰나미처럼 다시금 밀려왔어요. 최서연아는 가슴을 옥죄어오는 먹먹함에 저절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차라리 그 눈보라 속에서 그대로 얼어 죽어버리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는 지독한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보따리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삶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최서연아는 온몸에 퍼지는 나약한 감정들을 억누르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낡고 거친 천 조각들이 손끝에 닿는 순간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하는 의아함과 함께 손으로 더듬어 보니 예상치 못한 단단하고 제법 큰 꾸러미가 만져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최서연아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풀어 헤쳤습니다. 천이 풀리며 안에서 쏟아져 나온 내용물은 그녀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엽전 몇 입 정도가 전부일 것이라고 애써 짐작했던 보따리 안에는 희미한 화로, 불빛에도 선명하게 빛나는 금덩이들과 영롱한 은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 씨 가문의 굳건한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오래된 땅 문서들이 여러 장 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은 보화는 어두운 오두막 안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듯 번뜩였어요. 최서연아는 충격과 놀라움에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이것이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최서연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자신을 냉정하게 내쫓았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모질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난 재물들을, 그것도 최 씨 가문이 대를 이어야 할 땅 문서까지 자신에게 준 것일까요? 그녀의 굳어버린 얼굴 위로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의 손끝은 마치 차가운 얼음에 닿은 것처럼 저릿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은 보화와 문서들 위에 단정하고 힘있는 붓글씨로 눌러 쓴 한 통의 편지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서연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에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그녀의 시선은 편지지에 박혔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서 편지는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서연아는 멍하니 손에 들린 낡은 종이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컴컴한 오두막 아니었지만 옆에 놓인 반짝이는 금은 보화보다도 그 종이 위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그녀의 시선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았어요.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하면서도 섬유질 같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과 동시에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을 조여왔어요. 최서연아는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며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시아버지 최도겸의 강직하고도 힘있는 필체가 그녀의 눈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두막 안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폐를 가득 채우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온몸을 감싸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최도겸이라는 이름 석자가 짊어져야 했던 가문의 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차마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문의 존속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 희생의 운명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그는 담담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가장자리 세월의 흔적으로
살짝 바랜 부분까지도 최도겸의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최서연아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어내려갈수록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도려내는 듯이 아려왔어요. 가문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싸움을 홀로 감당해 왔을지 그 고통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먼 과거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홀로 고뇌하던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죠. 연아야, 나는 죽어도 좋다. 아니, 죽어야만 한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선택이자 이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는 나의 유일한 저항이다. 가문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맡긴다. 부디 이 귀한 재물로 살아남아 훗날 반드시 최씨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렴. 모든 희망은 이제 너에게 달려있다. 최도겸의 글 속에는 차갑고도 단호한 어조 너머에 뜨거운 불길처럼 타오르는 지독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 최윤을 대신하여 최서연아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았던 최도겸의 지극히 깊고 진심 어린 염원이 그제야 최서연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활짝 열리는 듯 했습니다. 최도겸이 자신을 그토록 매몰차게 내쫓았던 잔인한 행동이 사실은 최서연아를 이 참혹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아버지의 필사적인 선택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차갑게 울려 퍼지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사실은 자신을 살리려는 애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시아버님, 최서연아는 결국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리며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님, 차마 소리내어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 목구멍을 틀어막았고 가슴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며 격렬한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를 향했던 모든 원망과 오해, 그리고 차가운 비난의 마음들이 한순간에 눈물과 함께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장 같았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며 그 자리를 고통스러운 희생을 택했던 최도겸의 넓고 따뜻한 품이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최서연아는 자신이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 이 모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시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것뿐이었죠. 시아버님, 제가 반드시 살아남아 아버님의 깊은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몸으로라도 반드시 최씨 가문을 다시 세우고 아버님의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최서연아는 눈물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강인한 다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또 다른 거대한 질문과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아직 살아있다. 그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과연 최도겸의 진심 속에는 어떤 거대하고도 잔인한 적과의 싸움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제 막 삶의 이유를 찾은 최서연아의 앞에는 또 어떤 헤아릴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오두막을 휘감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암시하며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최서연아는 찢어진 편지의 조각들을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가슴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함께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온실 속의 여린 꽃과 같았던 어린 며느리 서연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새로운 생명처럼 피어난 그녀의 의지는 가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시아버지 최도겸의 비장한 뜻을 이어받아 이제 최서연아라는 이름을 넘어 새로운 존재로 세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오두막 안은 한층 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희미하게 타던 장작불의 재냄새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있었죠. 최서연아는 굳게 담은 입술로 오두막의 낡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들어온 거친 바람이 그녀의 치마폭을 사정없이 흔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한없이 깊었습니다. 마치 얼음 호수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결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여인의 옷을 입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품속에서 꺼낸 낡은 남자의 복장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녀에게는 생존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뻣뻣한 천이 피부에 닿는 감각이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스스로 머리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길고 윤기 나는 까만 머리카락이 투박한 칼날 아래 툭,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한 올 한 올이 땅에 닿을 때마다 과거의 자신이 산산이 부서져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이를 억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최서연아가 아니었습니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비장함이 감도는 눈빛. 낯설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그 모습은 그녀를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나의 이름은 성난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하게, 난초처럼 강인하게 이 모진 세상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난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굳건한 바위처럼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난초처럼 혹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최서연아는 그렇게 과거를 뒤로하고 성난이라는 이름과 함께 개성을 향해 첫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개성은 조선 제1의 상업 도시였고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가문을 다시 일으킬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유일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성으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은 때로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 앞을 가렸고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을 헤치며 걷는 것은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추위에 떨기도 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머리는 핑 도는 듯한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이 셀 수 없이 찾아왔지만 성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그녀는 차가웠던 표정 뒤에 뜨거운 희생을 감추었던 시아버지 최도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 그리고 찢어진 편지에 담겨 있던 절박한 진심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저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 제가 반드시 아버님의 복수를 하고 최 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녀의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개성에 도착한 성나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힘들어하는 보찜 장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며 엽전을 벌었고 시장통을 누비며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낡은 주막 한 구석에 몸을 뉘어 잠을 청했습니다. 퀴퀴한 집 냄새와 알 수 없는 술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지만 잠시나마 몸을 뉘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낮에는 상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디에서 물건을 싸게 들여오는지, 세상 물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귀중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어요. 어깨 너머로 배운 상술은 어느새 그녀의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보고도 그것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물건의 값을 매기는 것을 넘어 사람의 표정 변화와 작은 몸짓 하나로 그들의 숨겨진 속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도 터득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담대함까지 성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녀의 작은 손은 어느새 거친 굳은 살이 박이고 여렸던 어깨는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던 투박한 칼집 속에는 언젠가 적들을 베어낼 날을 기다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문의 적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개성의 어둠 속에는 최도겸이 편지에 남겼던 그들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나는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을 감지했습니다. 그들과 마주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칼날 같은 세상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지만 그 깊은 안에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가문을 재건하려는 뜨거운 불씨가 꺼지지 않고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의지는 그녀의 심장 속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수년의 시간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서 꺾일 듯했던 여린 버드나무는 이제 거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나무처럼 개성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최서연아는 성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개성의 상권을 손에 쥔 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때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날카로운 지혜와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개성의 난초, 얼음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오직 거래의 이득과 손실만을 따지는 냉철한 수완가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상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개성 저작거리에는 성난의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섰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거대한 상단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대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라했던 옛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자태는 마치 희귀한 난초 한 송이 같았어요. 우아한 머리 장식은 그녀의 고귀한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어떤 모진 어려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복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최도겸이 남긴 적들의 뿌리를 이 땅에서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마치 거미줄을 치듯 치밀하게 정보를 모으고 은밀한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최도겸이 영모제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그녀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그 무고한 희생은 가문의 명예를 간신히 지켜냈고 동시에 어린 최서연아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난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성난은 최도겸이 훗날을 위해 숨겨두었던 금은 보화 중 일부를 사용하여 가문이 옛터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옛 기억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온 최씨 고택의 대문은 이미 잡초가 무성하고 덩굴 식물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차갑고 묵직한 적막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명문가의 기상이 사라진 황량한 풍경은 마치 그녀의 지난 고통스러운 세월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입없는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낡은 기와지붕 위에는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어요. 성난은 망연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황폐해진 대문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아래 차가운 흙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해냈어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 저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뜻을 저의 삶으로 온전히 이어나갈게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갑게 식어버린 돌담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거칠고 오래된 돌담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그 차가운 돌담 안에서 그녀는 마치 최도겸의 굳건한 의지와 가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생생하게 느끼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자 그의 인자하면서도 강직했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의 희생 덕분에 최서연아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
거상 성난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숭고하고 강인한 뿌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까지 그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성난은 차가운 돌담에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히지 않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뺨을 타고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이 아닌 비장한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어요. 그녀는 최도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뜻을 영원히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과 거상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세상 물정 모르던 여리고 나약한 최서연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진 풍파를 홀로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선 강인하고 현명한 거상 성난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에 깊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